안녕하세요, 캠핑 채널 먼데이나입니다. 오늘은 동계 캠핑을 할 때 캠퍼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산화탄소 감지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캠핑 인구의 증가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구매를 고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면 정말 수많은 제품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 좋고 어느 제품이 그렇지 않은지 제품의 설명글만 보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가 많은 일산화탄소 감지기 5대를 구매해서 정말 감지기가 일산화탄소를 잘 감지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 중 2개는 중국산 제품이고 3개는 국산 제품입니다. 국산 제품 중 하나는 앱과 연동되는 IoT 제품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번개탄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테스트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밀폐된 텐트 안에 수출 피우게 되면 실내 공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텐트 내부에 수출 피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캠핑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캠퍼들이 야전 침대에서 잔다고 가정을 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제품 2개가 중국산 제품이고, 가운데 있는 제품과 오른쪽에 있는 제품 2개가 국산 제품입니다. 가운데 있는 제품은 사이즈가 작지만 근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앱에서 실시간으로 일산화탄소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테스트는 낮 12시경부터 진행하였고, 외부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환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테스트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한 테스트이며, 텐트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텐트 밖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트 내부에 수출 피우고 바로 경보기가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상당 부분 흐른 후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은 20배속 정도로 빠르게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있는 화면을 보면 일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폐된 텐트에서 번개탄을 피우기 시작한 지 7분 30초 정도 지났을 때 첫 번째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국산 제품보다 중국산 제품이 먼저 경보가 울리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제품이 얼마나 민감도가 높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가끔 경보가 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에 넣어놓은 상태에서도 가끔 경보가 울리고 뜬금없이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보기에서 표시되는 부분이 어쩔 때는 200이 넘고 어쩔 때는 100 이하로 표시되고 어쩔 때는 400 넘게 표시되기도 하는 걸 보면 이 경보기의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수치 부분은 약간 신뢰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왼편에 보시면 IoT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앱의 화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텐트 내부의 온도가 올라갔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일산화탄소 수치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약 2분 동안 다른 감지기들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흐르자 이번에는 국산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잠깐 일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알림을 울리는 기계를 회수하기 위해 텐트 내부로 들어갔다 나오는 잠깐의 순간, 그 순간 동안 텐트 내부가 환기가 되어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프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이번엔 3번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제품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이건 마치 군대에서 화생방을 할 때 발생하는 가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성으로 가스 발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경보음이 울려서 가스가 발생한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제품만 남았는데요. 의외로 안드로이드와 연동되는 IoT 기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알람이 늦게 울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텐트가 밀폐된 지 약 15분이 흐르자 급격하게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농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IoT 앱을 기준으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을 넘어가자 해당 제품에서도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기 자체에서도 알람이 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알람이 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소리가 처음엔 작았다가 점점 소리가 커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분이 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경보기도 일산화탄소 경보음을 울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수치 부분은 약간 신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가 울린 제품들을 순서대로 확인해보면 중국산 제품이 제일 먼저 알람을 울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국산 제품이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중국 제품이 알람을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의구심을 품기는 했었는데요. 의외로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품별로 알람의 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경고음을 냈던 중국산 제품의 경우 최대 66dB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 경고음을 냈던 국산 제품의 경우 최대 79dB 세 번째로 경고음을 냈던 국산 제품의 경우 최대 74dB 네 번째로 경고음을 냈던 국산 제품의 경우 처음에는 소리가 작다가 점점 소리가 커지는 형태로 작동하며 최대 98dB로 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기 자체에서도 소리가 나고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에서도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경보음이 울린 경보기는 최대 61dB로 테스트한 기기 중 가장 알람 소리가 작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스마트폰과 연동된 제품이 실제 캠핑을 할 때 가장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CR2450이라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제품으로 배터리는 제품 구성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약 1년 1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연동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름이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구조입니다. 어려운 설치 단계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보완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경보를 울리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경보음을 지정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